발썸입니다.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보고 나면 헤어나올 수 없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들. 그 팬층도 정말 다양해서 남녀노소는 물론 국적과 인종도 구분하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의 영화와 드라마들은 놀라운 세계 주류 대중문화 콘텐츠로 우뚝 섰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인들 모두가 다 좋아한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도 각자마다 좋아하는 이유는 각양각색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들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세계인들이 한국 영화와 드라마들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 그로 인해 벌어지고 있다는 놀라운 현상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여성 매거진 마리끌레르는 한국의 콘텐츠가 좋은 이유에 대해 공포 장르라고 하면 그 대명사가 바로 한국 작품들이기 때문이라 이야기했는데요. 가장 섬뜩하고 악몽 같은 작품들을 보고 싶다면 한국 콘텐츠라는 것이죠. 이제 전 세계 대부분의 영화 드라마 매니아들은 한국 영화 기생충에 매료되었거나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된 수많은 한국 드라마들을 이미 시청했을 것이라는 기사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찬사를 받는 세상에 산다는 것이 이젠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적 대중현상으로 한국이 세계를 장악하기 전부터 한국의 공포 장르 작품들은 이미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면서 한국의 고전부터 최근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포 영화들을 추천했는데요. 그러면서 기사는 공포와 스릴러 장르에 있어 한국 작품들은 그 수준이 너무나도 높아서 어떤 작품을 시청할지 고르기 힘들 정도인 요즘이지만 한국 공포 영화들의 높은 수준은 넷플릭스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한국 드라마는 서구권 드라마들과는 달리 건전하기 때문에 매력적이고 그래서 좋아한다는 사람들도 많죠. 넷플릭스 이전 한국 로맨틱 드라마는 전 세계의 사랑을 받은 대표적 장르였고 지금 넷플릭스 이후의 시대에도 그 장르의 인기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캐나다의 여성 전문 매체 채틀레이는 한국 드라마의 건전함에 집착하게 되는 이유라는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K-드라마라는 토끼굴에는 한 번 빠지면 돌이킬 수 없다는 이 매체는 한국 드라마가 중독성이 강한 이유는 긴장감과 과격한 스릴러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오히려 로맨틱 장르의 K-드라마와 건전한 K-리얼리티 예능이 중독적이라는 기사는 건전한 한국 콘텐츠들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한국 드라마들은 스토리라인이 단순하지 않다는 점을 꼽았는데요. 한국 드라마에는 손톱을 깨물게 될 정도로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다양한 스토리라인들이 각각의 에피소드 안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스토리라인들을 통해 한국 사회를 엿보는 즐거움도 있고 예상치 못한 줄거리 전개가 펼쳐지는 것도 재미있다는 것인데요. 또한 한국의 로맨틱 드라마들은 사춘기 시절 감성까지 되살려내는 설레임을 느끼게 하는데 이런 건전한 로맨스는 리얼리티 예능에까지 확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리얼리티 데이트 예능 프로그램들을 보면 겸손한 모습과 칭찬, 작은 미소, 낭만적인 제스처들이 나오고 문란한 성적 장면도 등장하지 않는 것은 물론 출연자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예의 바르고 친절해서 너무 좋다는 것인데요. 아울러 화면 속에서 압도적인 외모를 뽐내는 한국 배우들이 넘쳐나는 것도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또 하나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전하면서도 간질간질한 감성 자극 장르나 무시무시하고 과격한 공포 스릴러 장르까지 모두 소화해내는 한국 드라마들인 것이죠. 그렇지만 장르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드라마의 최대 강점은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브라질의 엔터테인먼트 전문 매체 포탈 레오지아스는 한국 드라마가 브라질 안방 극장에서 흥행하고 있는 비결을 소개했습니다. 현재 한국 드라마들은 액션과 코미디, 서스펜스부터 로맨스까지 모든 장르에서 인기가 높다는 기사는 단순히 하나의 드라마가 아니라 모든 한국 드라마가 잇따라 성공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넷플릭스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브라질에서 한국 드라마는 6배 이상 인기가 높아졌고 2023년에는 브라질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작품 10개 중 6개가 한국 드라마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브라질은 전 세계에서 한국 드라마를 가장 많이 시청하는 탑5 국가라는 것인데요. 또한 한국 드라마는 장르조차 구분하지 않고 모두 인기가 많다는 기사는 이러한 이유에 대해 브라질의 영화 및 드라마 평론가인 페드로 쿠리와
심리학자 레니냐 바그너가 분석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먼저 페드로 쿠리는 한국 드라마의 성공이 대규모 투자 때문이라 이야기했는데요. 그는 지난 5년 동안 한국 드라마는 브라질에 본격적으로 상륙했는데 이는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들이 브라질에 등장했던 것과 함께 진행되었다면서 이런 글로벌 플랫폼들의 한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자 글로벌 시장에 걸맞는 서사를 갖춘 한국 작품들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대로 된 서사를 갖춘 한국 드라마를 한 번 보게 되면 완전히 중독이 되어 한 편만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페드로 쿠리는 그렇게 한국 드라마에 중독된 시청자들의 특징은 한국 드라마를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라 이야기했는데요. 또한 한국 드라마들은 언뜻 보기엔 단순하게 느껴지지만 그것들 속에는 우화적인 부분과 순수함이 담겨져 있다면서 이런 점들이 브라질의 드라마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 지적했습니다. 또한 심리학자 레니냐 바그너 박사는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한국 드라마는 세계 보편적인 주제인 사랑, 우정,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 등 국적과 상관없는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을 자극한다는 그녀는 이런 이야기들은 시청자들에게 감정적 카타르시스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 시청자들은 각자 자신들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경험과 도전들을 드라마의 이야기 속에 투영하게 된다는 그녀는 이러한 감정적 보편성 덕분에 한국 드라마는 브라질을 포함한 여러 문화권에서 사랑받고 있는 것이라 설명했는데요. 한국 드라마들은 한국을 배경으로 한 한국인들의 이야기이지만 그 안에는 인간이라면 보편적으로 느끼는 감정들이 내재되어 있기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임상심리학적으로 보았을 때도 이러한 한국 드라마의 서사들은 감정적인 안정감을 제공한다는 그녀는 한국 드라마들은 지나치게 강렬한 스토리를 전달할 때도 감정적인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몰입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한국 드라마는 불편함 없이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며 시청자들이 안정감 속에서 캐릭터들의 감정에 연결되는 장을 마련해준다는 것입니다. 레니냐 바그너 박사가 이야기한 감정적인 안정감이라는 표현이 참 좋게 들리는데요. 그런데 한국 드라마를 보고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아진 많은 사람들은 이제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을 넘어서서 또 다른 시도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요즘 한국 드라마와 관련된 한 가지 유행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동시에 한국을 맛보는 새로운 페어링입니다. 시청각적인 부분과 연결된 대표적인 페어링은 아마도 팝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드라마 팬들 사이에서는 팝콘을 먹으며 한국 드라마를 보는 건 매너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국 드라마엔 한식이지라며 한국 드라마와 한식의 페어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매체 콘텐트 미디어 솔루션과 인도 매체 바라트는 한국 드라마 몰아보기를 할 때 그 경험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한국 음식 페어링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국 드라마들은 지속적으로 히트하고 있고 이런 물결이 일 때마다 K푸드 열풍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기사는 지금 오징어 게임 시즌2의 귀환을 준비하든 사랑의 불시착과 같은 로맨틱 코미디에 다시 빠져들든 완벽한 한국 음식 페어링은 온전히 한국 드라마에 몰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비서가 왜 그럴까와 같은 로맨틱 코미디물은 위로와 감동을 주기 때문에 이와 완벽한 한국 음식 페어링은 궁극에 위안을 주는 음식인 한국 라면이라 소개했는데요. 또 오징어 게임을 보며 강렬하고 가슴 뛰는 기분을 느낄 때는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바삭바삭한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럴 때는 한국 치킨과 맥주의 완벽한 조합으로 페어링해보라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사극 드라마들을 볼 때는 강렬하고 매운맛 폭탄인 전통 고추장이 좋은데 한국의 매운 음식 레시피에 고추장을 활용하거나 비빔밥을 만들어 먹으면 깊고 풍부한 매운맛으로 시대를 초월하는 재료의 맛을 음미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아울러 일상의 즐거움과 진심 어린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응답하라 시리즈를 볼 때는 풍미가 좋은 요리인 잡채를 페어링하고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나 갯마을 차차차 같이 기분 좋은 이야기를 시청할 때는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면서도 가벼운 떡볶이와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사는 지금처럼 한국 문화를 즐기기에 좋은 타이밍은 없다면서 이제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돌아오기 전에 한국 간식을 집에 비축하라고 조언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 드라마의 화면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흥미로운 한국 음식 옵션들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기사는 지금은 다음 한국 드라마 몰아보기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는 유난히도 맛있는 한국 음식들이 많이 자주 노출되죠. 그래서 한국 드라마들은 항상 우리의 식욕을 자극하는데요. 그러니 한식을 화면 속에서만 보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식을 먹어보고 싶은 체험 욕구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 요즘은 해외에 한식당들도 많고 한국 마트도 지역마다 있어서 한국식 재료를 구하기 쉽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 드라마와 한식 페어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식은 맨날 먹던 뻔한 팝콘보다 한국 드라마 시청 경험을 몇 배는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요즘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니까 우리나라 식품 기업들이 점점 글로벌화 되어가고 자연스러운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 드라마가 제공하는 가슴 따뜻해지는 감동과 재미, 강렬함과 공포 등을 장르별로, 주제별로 느끼면서 그에 맞는 음식까지 곁들이는 것이 세계적 트렌드가 되어가는 것은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에게도 큰 뿌듯함이지만 그것을 경험하는 많은 외국인들에게도 더 없는 즐거움이 되어주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